시간이야.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개념편. 자, 우리가 이제 개념서 132쪽 나갈 차례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 내용을 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런 부분 저희 사실 중학교 뭐 1, 2학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혔는데 약간 대놓고 설명을 어느 문제집에서도 안 해줘서 한 번씩 애들이 개념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릴 부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1차 함수다 그러면 요렇게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단 막 구하라고 하니까 x, y, 뭐 a, b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친구들은 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구하긴 했는데 a, b, x, y가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념이 흔들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x랑 y는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a랑 b는 상수 또는 개수라고 하죠. 그런데 a, b는요. 그럼 여기서 한자 뜻 자체가 변수라는 거는 변할 목적으로 두는 숫자고요.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한자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모를 때는 이놈저놈 해야 되니까 영어로 치면 그 대명사라고 하죠.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일단 미정계수로 두고 시작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부모님, 어머님이 여러분들한테 저기 뭐 똘똘아 그거 있잖아 그걸로 사진 좀 보내줄래? 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아 엄마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머니 그래 사진이랑 연락처도 보내줘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은 변해요 고정돼요? 고정되죠. 근데 카카오톡이 고정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입력을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치면 거기에 맞게 결과물도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 y는 일반적으로 입력과 결과라고 얘기하죠. x는 입력 역할을 하고 y는 결과 역할을 한단 말이야. 즉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모를 때는 이놈 이렇게 a, b로 두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힌트 뭐 점 두 개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울기랑 뭐 절편 성분을 준다든지 해서 a, b가 만약에 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힌트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두고 했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함수는 픽스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y절편은 1이고 기울기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가는 직선으로 픽스가 돼요. 더 이상 이 함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 오직 하나의 존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x가 못 변합니까? 변할 수 있죠. x는 1, 2, 3, 4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뭐 3, 5, 7, 9 이런 식으로 y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할 자체가 x, y는 변수이고요. a, b는 상수인데 모를 때는 다시 말하지만 미정계수로 두고 이놈저놈으로 둘 수 있을 뿐이지 뭐 a, b도 문자고 x, y도 문자고 일단 구하는 대로 구하는데 저는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몇 차 함수였죠? 1차 함수였잖아요. 그럼 오늘 배울 건 뭐라고요? 이 개념 다 그대로 한 다음에 2차 함수일 뿐이고요. 맨 처음 단계부터 이제 2차 함수를 둘 건데 여러분들이 대명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 모를 때는 야 있잖아 걔 있잖아 걔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집안 어르신한테 걔 있잖아 걔 이러면은 상황이 안 맞죠. 그분 있잖아 그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2차 함수도 상황에 맞게 우리가 미정계수를 어떻게 두느냐가 뒤에서는 더 나을 건데 지금은 맨 첫 단계라서 일반 형꼴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0이 되면 안 될까요? A.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말로 하고 좀 넘어갈게요. 기억은 2차 함수일 리가 없죠. 이거는 상수 함수죠. 그래서 기억은 2차 함수 당연히 아니고 니은은 전개했더니 x에 3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안 되겠죠. 3차 함수죠. 디귿은 전개한 결과가 2차가 되면 되는데 2차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은 답 맞고요. 리을은 1차 함수니까 안 되고요. 미음은 분모에 x가 있으면 분수 함수여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은
당연히 되게 합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 이미 여러 번 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곱이 있다고 2차 함수다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즉 x에 대한 그 y 말고 x에 대한 애를 한쪽으로 다 넘겼을 때 그 동류한끼리 계산했을 때 아이고 뭐야 빼기 x 빼기 x 제곱이니까 동류한끼리 계산했을 때 최종 결과물이 2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뭐 그런 부분 있으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처음은 그냥 패스하고요. 필수 문제 2번 아직도 F2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는 2학년 1학기에서도 다 했죠. 그래서 혹시 찝찝하니까 할게요. F2라는 걸 말 그대로 X에 2를 넣었을 때의 Y의 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수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F2를 구하라고 하는데 Fx가 뭐라고 돼 있죠? 입력의 제곱한테 입력의 2배를 하고 더하고 5를 빼시고 하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다 잘 알 텐데 혹시나 몰라서 한번 정리해줬어요. 필수 문제 2번까지도 됐죠? 그러면 넘어가 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134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수학 가서도 똑같은데요. 결국 함수는 구성이 대부분 비슷해요. 맨 처음에 뭐냐면 그리는 거부터 할 거예요.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를 자연자재로 가능하면 그때 이제 뭐 할 거다? 뭐 최대 최소 구하시오.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자유자재로 하면은 방정식 활용을 하기도 이제 약간 활용적인 거. 여러분들 뭐 소금물 버석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정도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뭐 부등식까지도 연결될 텐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계속 함수를 배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구성이 계속 똑같아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리는 것부터 연습. 자유자재로 그리시고 그릴 줄 알면은 그 x의 값에 따른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활용할 것이다. 그럼 맨 처음에는 무식하게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x제곱이 가장 쉬운 꼴이네 이렇게 두고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다? 여러분들 상상하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x에 1, 2, 3, 4 넣어서 지금 134쪽 밑에 필수 문제 1번에 나와 있죠.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넣으면 거기에 따른 y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고 그거를 점들을 쭉 맨 처음에 몇 개 만들다 보면은 결국 여러 꼴이 나와요. 0,0 지나고 1,1 지나고 2,4 지나고 3,9 지나고 이런 식으로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약간 포물선 모양이 되더라.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무식하게 일단 이렇게 넣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단순하게 넣어보거나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이 친구는 이번에는 x가 1일 때 마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까지 이해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증가함수에 대한 객관식 맨날 나올 건데 자 앞으로 y는 x제곱은 증가함수다 이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얘는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누가 봐도 x가 어느 범위?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럼 x가 오른쪽에 가면에도 불구하고 y가 내려가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하는 함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그 반대잖아요.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크면 감소함수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증가함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기본 개념 객관식 나올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요. 지금 134쪽에 2번에 포물선에 1번 축이라고 돼 있죠. 애들이 맨날 축을 대충 보고 넘어가서 자꾸 축이 뭐죠? 이러는데 말 그대로 어떤 이런 포물선이 있으면요. 이런 포물선 모양은 특정 이런 그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아이가 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x는 2를 그래프 좌표 평면사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x는 2라는 거는 직선이었죠.
직선은 뭐였죠, 여러분들? 직선이라는 건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즉 x가 2인 점들을 다 모으면 2,0, 2,1, 2,2, 2,3, 2,4 쭉쭉 가고 2,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은 이 친구들은 뭐죠? x 값들이 2인 점들을 모은 직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꺾이는 점이 0,0인 순간을 일단 기본형으로 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얘네들이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에 대해서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의 방식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꺾이는 순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2였다고 칠게요. 2,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때 축은 뭐겠다? x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축방을 구하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은 x는 2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꾸 축을 대충 읽고 축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축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친구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애를 축이라고 합니다. 이 2차 포물선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축은 x는 몇 이런 걸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꺾이는 점을 앞으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0,0이겠죠? 이 친구도 이제 0,0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밑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x의 값은 실수 전체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도 뭐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축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은 다 길이가 같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이런 식으로 축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심화 문제도 나오니까 꼭 그 성질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134쪽에 1번은 여러분들 그렸다고 치고요. 뭐 이런 형태에서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시작해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어요? 0,0이고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란 말 내가 표현 안 했는데 뜻 그대로 직관적으로 아래로 볼록하다가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위로 볼록이다 하면 위로 볼록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x제곱 앞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앞으로 그려봤더니 진짜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x제곱 앞에 음수가 붙었다면 이제 위로 볼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134쪽의 2번의 기억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라고 내용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축이 얘 같은 경우는 축이 뭐가 되죠? y축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때 y축 자체가 그럼 직설 방식으로 치면 뭐죠? x는 0인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0인 점들의 집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x축은 앞으로 x축을 그럼 직방으로 표현한 거예요. 직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x축은 어떤 값이 일정한데 누가 일정하죠? y 값들이 일정하죠. 높이가 일정하잖아. y 값이 꾸준히 뭐죠? 높이가 몇이에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y는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x축 같은 경우에 y축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쏠림이 없이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y축 같은 경우는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x축 y축이 오히려 좌우나 위아래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D극 같은 경우에 니은의 네모 같은 게 축방은 다시 뭐라고요? x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극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누굴 기준으로 대칭해요? x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포물선은 누가 봐도 x축을 기준으로 즉 위아래로 딱 복사된 거죠? 데칼코마니죠, 그렇죠?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했잖아요. 물감 짜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대칭이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x축 x라고 쓰시고요, 디귿에. 그 다음에 리을 우리가 요 직선에 대해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가 되니까 x가 증가하면 즉 x가 오른쪽으로 할 때 y도 위로 올라가죠.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라고 네모에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이건 너무 쉽지 않나? x에 마이너스 4 넣으면 y가 몇 나와야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x에 마사 넣으면 y는 몇? 16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도 그럼 혹시나 한번 다시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필수 문제 2번에 네모칸 채우고 그려봐라 하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고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하나요? 나온다. 자,
자, 그러면 기울기도 똑같이 꼭지점 몇 콤마 몇? 여전히 0,0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겠죠, 그쵸? 위로 말 그대로 볼록. 니은 축방은 여전히 뭐다? x는 0이다.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쓰고 있죠?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필수문제 2번 하고 있는데 좁고 있어요? 좁고 안 좁고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 빨리 채우세요. 뭐겠어요? 꼭지점 0,0 위로 블록 그쵸? 그 다음에 축방은 그쵸 x는 0이다. 그 다음에 디귿의 네모는 똑같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 이번에는 이 친구 봤더니 x가 0보다 큰 범위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점 두 개가 있으면은 x가 오른쪽에 감에도 불구하고 y 값은 내려가니까 감도겠죠? 그 다음 미음 7 대입하면 몇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9다. 여기까지 이해된 거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형태의 꼴을 앞으로 이제 쓰던 걸 그대로 쓰면 좋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요 개수가 1일 때만 특정해서 적은 것 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앞에 개수가 누구든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들 A가 크면 클수록 혹시 질문하면은 막 혹시 나는 질문이 너무 싫어 이런 애들 얘기해 주세요. 요새 혹시 이제 나는 머리에 나무라고 질문하는데 질문하면서 부담스러워서 건든 애들 있을까 봐 요새 좀 조심스럽거든요. 옛날에는 질문해도 됐었는데 졸면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 진짜야. 우리가 이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뚱뚱해질까 날씬해질까? 그렇죠?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날씬이라고 잘 얘기해줬네요. 그 약간 머리를 안 쓰고 직관적으로 어떤 애들은 크다? 뚱뚱? 이래가지고 형용사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으면 틀리겠죠. A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극경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되게 날씬한 형태가 나오고요. A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이다 이러면은 엄청 완만한 이런 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날씬해지고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기 때문에 뚱뚱한 포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객관식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 3번에 다시 말하지만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로 블록한 애가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위로 블록인 애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방금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절대값이라고 했을까요? 음수인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얘기한 거죠. 음수조차도 얘도 A가 크면 클수록 즉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게 날씬한 애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절대값이 작으면 되게 완만한 형태의 이런 뚱뚱한 포물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줄 거 주세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3번에 4번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꼭 줄 거 주세요. 그럼 거꾸로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은 이제 위아래로 뒤집힌 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또 하면 애들이 좀 지겨워서 졸릴 것 같은데 3번은 이따가 여러분 채우시고요. 필수 문제 4번만 언급할까요? 여러분들 4번 필수 문제 4번도 뭐 엄청 언급할 건 아니니까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필4 같은 경우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점 2,a를 지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x에 2 넣고 y에 a 넣었을 때 는이 참이돼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y에 a를 넣고요. y에 a를 넣고 x에 2 넣으면은 4인데 2분의 곱하기가 2. 바로 이렇게 a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혹시나 해서 언급했습니다. 밑에 지금 필수 문제 4번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도 깰 겸 136쪽 안 푼 거 보면 쫙 푸고 계세요. 136쪽 이거 지운 동안 다음 사람 채점하고 계시고요. 또 풀고 계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되니까 그냥 풀고 계세요. 자, 뭐 몸풀기로 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패스할게요. 제가 이거 지우고 그린 동안 시간이 붕 뜨니까 풀으라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141에서 뭐 142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 방에 좀 할 건데요. 141에서 142에 대해서 한 방에 할 건데요. 141이 아니구나. 더 앞에부터구나. 138부터 내용이구나. 그래서 138부터 이제 한 방에 할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 평행이동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걸 적어 놓으세요. 138쪽에 아까 6쪽이었나 아까 맨 처음에 뭐지? 138쪽? 138쪽에 빈자리 아무 데나 쓰세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의 x축 기준으로 p만큼 움직이고 즉 이게 좌우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좌우로 그래프를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라는 뜻은 뭐다?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소리죠. 위아래 기준으로 q만큼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이제 함수에 x 대신 x-p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y 대신 y-q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오히려 필기 다 하셨어요? 이 부분? 빈자리 일단 적어놓으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위아래로 움직였다 해서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치만 이동하는 이동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필기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진짜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이거는 거는 좀 바꾸자. 마이너스 1 가볼까? 우리가 y는 2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고요. 아래로 2칸 움직인 그래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기준대로 하면은 x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요? 다 x 빼기 3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y 대신 y 자리에 다 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y 빼기 빼기 2니까 y 더하기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뒤집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그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y 대신 y 자리에 y 더하기 2 넣고요. x 자리에 x 대신 x-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제 2만 넘어가는 소리예요. 2만 넘어가면 y는 이제 2x-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제 꼭지점이 3,2가 되고요. 즉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하나 둘 3칸 가고 아래로 2칸 갔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뚱뚱한 정도는 똑같죠. 뚱뚱한 정도는 x 제곱 앞에 붙은 개수에 따라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얘도 2고 얘도 2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정도는 똑같은데 이제 꼭지점이 0,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네요. 실제로 x가 3일 때 기준으로 꺾이죠. 그쵸? x에 우리가 3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넣을 때마다 더 커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x가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은 한 방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138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부터 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했거든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거 Q만 이항시키면 결국 이거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Y 대신 Y-Q 집어넣고 AX 제곱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 대신 X-P 집어넣는 거 맞죠? 즉 이 꼴은 뭐다? 원래 녀석을 P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오케이? 이 친구는 뭐예요? 똑같은 이 2차 포물선을 Q가 플러스면 위로 갈 것이고 Q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꼴에 대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138쪽 했고 139쪽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 141쪽에는 위, 아래, 좌우까지 다 움직이는 형태, 최종적인 형태인 얘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방에 저는 이거 결론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면은 어차피 공짜잖아요. 지금 그렇죠? 즉 위아래 좌우로 다 움직일 수 있으면 당연히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랑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한 방에 다 되지 않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양식에 맞춰서 좀 설명 다시 할게요. 이제 138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한 소리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좀 언급할게요. 우리가 지금 138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y는 저기 x제곱을 할게요. 이 친구가 y는 x제곱 뒤에 더하기 q가 붙었다고 할게요. q라고 하지 말고 그냥 2라고 할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위로 두 칸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축방은 변합니까? 축방은 그대로겠네요, 그렇죠? 위아래로만 움직였을 때 축방은 안 변해요. 그 대신 꼭지점은 이제 위로 두 칸 갔으니까 당연히 위로 두 칸 가서 0,2가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그렇죠? 그거 말고 언급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은 139쪽 내용은 또 뭐다? 139쪽 내용은 이제 원래 녀석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또 있었다고 칠게요. y는 x제곱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 대신 x-2의 제곱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x 대신 x-2를 넣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축방도 변하겠네요. 축방은 어떻게 돼요? x는 2가 되고 꼭지점은 이제 2,0이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이제 141쪽의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 원래 y는 2x제곱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원래 축방이 x는 0이고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아래로 2칸 가버리면 축방이 이제 뭐가 되죠? 축방이 x는 3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당연히 뭐가 돼요?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간 꼴이 되어야 한대요. 이 룰대로 했더니 정말 그 역할대로 제대로 가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은 그래도 너무 스피디하게 나가면 좀 그러니까 저기 필수 문제 1번부터 좀 할까요? 개념적으로는 지금 설명 다 했고요. 혹시 너무 빠른 친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무 또
일일이 설명하면은 또 지루해하고 또 너무 빠르면 또 어려워해서 저도 좀 항상 여러분들과 맞춰야 되거든요, 호흡을요. 자, 필수 문제 1번. 우리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라는 말이 있네요. y축의 방향이라는 게 뭐라 했죠? 괜히 막 이런 말이 어려운데 y축의 방향이란 말이 어려운데 결국 뭐라고? 위아래 기준으로 뜻이에요. 위아래 기준. y축의 방향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플러스 이만큼 움직였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y 대신 뭐 집어넣으라 했죠? y 대신 y-2 넣으라고 했죠. 이제 이걸 이항시키면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더라. 이게 필문 1번에 1번이었고요. 필문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2x 제곱을 이번에 위아래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즉 아래로 4칸 가래. 그럼 y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요? y 플러스 4 넣으라고 했죠? 그럼 y 더하기 4 넣고 3분의 2x 제곱이다 해서 y는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필수 문제 2, 필2 이번에는 y는 3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라고 했으니까 x축의 방향이라는 건 뭐라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x 대신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되죠? x 대신 뭐 넣으라고 했죠? x 플러스 1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y는 3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또 뭐예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x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x 대신 x-3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도 안 어렵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수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필 3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필 3의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x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y 방향으로는 플러스 6만큼 움직여야 돼. 누구를? 원래 녀석이 y는 2x 제곱이라는 애를 그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x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요? x-2 y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요? y-6만 집어넣으면은 이제 y-6은 이 괄호하고 x-2의 제곱이니까 이걸 꼭지점 잘 보이는 형태로 하려면 이항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2,6이고 경사도는 2인 그런 이참수가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그래서 142쪽에 4번 같은 경우에 식은 이렇게 되고요. 식은 이렇게 되고 축방이랑 꼭지점 앞에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데 그거를 뭐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됐죠? 축방은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그 P에만 영향을 받겠죠. 꼭지점은 말 그대로 P만큼, Q만큼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볼까요? 필 4. 자, 필수 문제 4번.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요? 요런 친구가 있대요. 자, 그럼 1번은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대요. 그러면 x 대신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x-2만큼 집어넣는다. 즉,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y는 2 x- 이거 원래 있던 마이너스 1도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해되셨죠? 2번 y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그러면 y 대신 y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y 더하기 6 2x-1의 제곱 더하기 7이니까 이항시키면 y는 2x-1의 제곱 더하기 1로 바뀝니다. 3번 이번엔 두 단계겠죠. x 대신 플러스 2니까 x 대신 x-2 y 대신 y 방으로 마이너스 6이니까 y 대신 y 더하기 6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x 자리, y 자리 다 집어넣으면은 y 더하기 6은 2 x-2인데
원래 마이너스 1 썼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7이다 해서 정리 깔끔하게 하면 y는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계속 x 자리에 대신 뭘 집어넣고 y 자리에 뭘 대신 집어넣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세요. 정리 다 된 친구는 밑에 4-1 풀고 계세요? 자, 정리하기 남았어요? 이 풀고도 시간 남은 친구들 앞에 거 풀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아까 페이지 채점까지 다 된 거지? 혹시 막히면 바로 질문하세요. 밑에 거 채점 먼저 해봐라. 밑에 거. 맞아, 밑에 거. 맞았어? 아, 그것까지 뭐 표시해야겠죠? 틀렸어? 이거 정리 안 해도 돼요? 응. 아직 정리하는 말 없으면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정리했다고. 유준 앞에 거 풀고 있으라고 했어요. 뒤에 거는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왜 그렇게 됐지? 너는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몇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축구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리고 꼭지점은 당연히 얘가 여기 있는 순간이 마이너스 2일 때 8인 거 아니에요. x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고 그때 y는 8이지 않나요? 응?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이잖아. 네가 좋은 거에 따르면. 네. 그럼 그게 꼭지점이에요. 앞으로 이 p, q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한대요? 네. 자, 이렇게 잡아보면 우리가 원래 녀석이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같듯이 원래 녀석이 0,0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x방으로 p, y방으로 q만큼 움직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3칸, 아래로 2칸 같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 대신 x-p 넣고 네. y 대신 y 마이너스 q 넣어서 이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너는 이때 꼭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꺾이는 순간의 점이잖아요. 그치? 네. x가 p인 순간이 얘가 제일 적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p보다 어떤 x는 p는 기준으로 p보다 오른쪽으로 가도 올라갈 것이고 p보다 왼쪽으로 가도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때의 축방은 p가 되는 게 이해되죠?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x 그러니까 이 축방과 이 홈선의 교점이 꼭지점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x는 p인 순간이 x 값이고 꼭지점에 그 다음에 그때 p를 집어넣으면 얘는 다 사라져 안 사라져? 3. 그러면서 꼭지점에 y가 좀 q가 되잖아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앞으로 p, q가 꼭지점에 잡혀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렇게 p, q. 근데 걔가 만약에 또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원래 꼭지점은 몇이었다 보면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치? 근데 걔가 오른쪽으로 그럼 점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너 점의 이동은 증가했었잖아. 원래 점이 마이너스 2,3이었대. 그 친구가 왼쪽으로 한 거고 위로 5칸 가면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1한테 또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뒤에는 3한테 위로 5칸 갔으니까 3 더하기 5 하면 되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8이기로 하고 아니면 네가 지금 구한 꼴이나 어디였어? 이걸 봐서 나와야지. 여기 제곱이 0이 되는 순간 x는 마이너스 2고 그때 y값이 8인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다 꼭지점 마이너스 2고 8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43쪽 할게요. 143쪽. 자, 우리가 이제 필수 문제 5번을 그냥 설명해서 바로 할게요. 우리가 혹시 아까 조금 다른 친구한테 설명하다가 지금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간 것 같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축방이라는 건 뭐예요? 축방이라는 거는 뭔가 내려가다가 위로 꺾이는 순간 아니면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꺾이는 순간을 기준이 되는 순간에 그 x의 값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곱안이 0이 되는 순간이 p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는 p인 순간을 기준으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지금 아래로 불러기 순간을 하면은 p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증가할 것이고 p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이 돼도 증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x는 p인 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는 거는 이 축방과 그래프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말 그대로 x에 p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 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x값에. 그럼 여러분들 x에 p 넣으면 당연히 그때 y는 뭐가 돼야 돼요? q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꼭지점은 p, q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요. 평행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까지 차차히 설명해서 오히려 그걸 설명 안 해서 헷갈려 나오네.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인데 점이 더 직관적으로 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똑같이 뭐 x방향으로 3,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다고 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원래 1,1이 있었다고 칠게요. 1,1이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약간 1학년 1학기 좌표에서 이미 사실 배웠는데요. 우리가 1,1인 애가 x방향, 즉 좌우 방향으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아래로 2칸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1 기준으로 플러스 3만큼 될 것이고 1 기준으로 마이너스 2만큼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서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을 아까 똑같이 뭐 x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 y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다고 치면은 이 친구는 1 더하기 q가 될 것이고 뭐 1 더하기 q가 왜 돼? 1 더하기 p가 될 것이고 1 더하기 q가 될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래프의 이동을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x 대신 거꾸로 x 빼기 p가 되고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이해됐어요?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원래 꼭지점이 p, q였는데 x 방향으로 m, y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면 그 꼭지는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p 더하기 m, q 더하기 n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문제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길래 거기 맞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원래 필수예제 5번으로 돌아와서 필수예제 5번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때 꼭지점이 뭐라고 은수야? P, 콤마 q가 될 거 아니에요. 즉 이때 꼭지점이 p, q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은수야 이거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 그럼 a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판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q라는 좌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3, 4분면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p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p는 0보다 작고 q도 어떻게 돼야 돼요? q도 0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수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아 혹시나 아직도 1, 2, 3, 4분면 모르는 친구 없죠? 가끔씩 여기서부터 식의 반대 방향이죠? 1, 2, 3, 4분면입니다. 그러면 5-2번에 5-2번 한번 보고 계세요. 밑에 5-2번에 제가 언급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5-2번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5-A는 당연히 부호가 뭐가 돼요? 0보다 크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관점에서 P는 0보다 클 것이고 그렇죠? 이게 P, Q니까 이때 Q는 0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기억, 니은, 디귿 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 리을이 뭐예요? A랑 Q의 부호네요. A 곱하기 Q를 하면은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A 더하기 P를 하라고 하는데 양수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리을 그럼 미음 비비구나. 비읍 그럼 심지어 양수끼리 더하는데 거기에 음수를 빼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 친구도 플러스니까 푸푸푸 세 개 다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까지는 아닌데 이건 다음 쭉 하고 하자. 괜히 그때 가서 해야지.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45쪽에 7번 보실래요? 145쪽에 7번 145페이지에 7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때 꼭지점이 y는
3x-4에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때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 돼요? 보세요. p, 2p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자리, y자리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니까 2p는 3p-4다. 그러면 넘기면 p는 얘를 넘기면 4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표현하고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146쪽 넘어갈게요. 146쪽. 필기 못했니? 괜찮죠? 146쪽에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위에 지금 y는 이게 사실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없어진 용어긴 한데 오히려 분류를 해야지 좀 우리가 말이 통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잘 우리가 정리하면 이런 게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적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일반형이 정보가 더 많나요? 표준형이 정보가 더 많나요? 표준형이 정보가 더 많은 이유가 표준형은 바로 P, Q라는 꼭지점 하나 그린 다음에 A를 통해서 위로 블록이다 아래 블록이다 하면 대충의 개형이 바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그래서 표준형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표준형으로 바로 알려주면 바로 그리기 좋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만 주지 않고 이렇게 날 것으로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옛날에 2차 방식에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게 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로 묶어줍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더하기 5를 이렇게 적읍시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뭐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돼요?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쵸? 근데 갑자기 어떤 애를 1을 넣어주면 능이 성립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서 정산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바깥으로 이제 치워버립시다. 즉 얘는 바깥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의 개수랑 곱해져서 나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다시 원래 있던 요 녀석으로 완전적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꼴이 나오고 이 친구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해서 나가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표준형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로 빨리 표현하려면 일단 최소 뭐다? 꼭지점부터 꼭지점이 몇이야? 1,3이고요. 그럼 아래 블록이랑 원래 대충 그려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까지 표현해줘야 되지 보통? Y축과 만나는 순간 또는 X축과 만나는 순간인 절편 정보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X의 0 넣은 값은 여기보다는 여기 계산하면 딱 좋겠네. 여기 X의 0 넣으면 사라지면서 적어도 0,5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 정도 경사로 이렇게 꺾이겠네요. 아래로 블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여러분들이 5 정도 적어주시고 여기 좌표는 뭐 1,3 이렇게 해주면은 서술형에서는 깎일 게 없겠죠?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앞으로 매번 지금 필수 문제 1번처럼 완전 제곱으로 유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146쪽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동그라미 치고 또는 밑에 꼭지점의 좌표에서 요 x값만 동그라미 치세요. x값만 y는 동그라미 치지 말고 또 똑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여러분들 축의 방정식이 결국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축방과 꼭지점의 x좌표랑 서로 당연히 같았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차 계수가 A, 1차 계수가 B, 상수가 C일 때 이거를 이용해도 되지만 빠르게 하기 위해도 되고요. 어떤 문제는 특히나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즉 앞으로 무조건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 바 없고 이거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특히나 언제 강력하냐? 그래 딱 지금 뒷페이지에 나오네. 147쪽에 맨 위에 1-1번 같은 경우에 앞에 개수가 심지어 더럽게 이렇게 분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얘에 대해서 꼭지점을 구하시오. 앞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할 줄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할 줄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정도면 계산력이 좋은 친구들이라서 제가 그나마 믿음이 가는데 특히 이제 좀 하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하다가 꼭 실수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하라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갈게요. 자 다시 일단 제일 무식하게 완전 제곱으로 하는 거를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을게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얘랑 곱해져서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겠네. 마이너스 6x 좀 이렇게 넓게 비우고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되고 싶다.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죠? 9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9. 그러면은 뒤에서 정산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를 이렇게 정산해 줍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묶고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9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3이 되면서 3 마이너스 1가 바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여러분들 정도면 이 정도 실수 안 하고 잘 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뭔가 하여튼 분수가 들어간 순간 계산력이 약한 친구들은 꼭 실수가 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 정도를 외우라고 하고 그럼 쌤 굳이 계산 빠르기 위해서 얘를 외워야 될거 아니라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외울 거 가성비 좋잖아요. 외우면. 그 다음에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외울 필요 없는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뭐 안 보이면 거기 어차피 아까 동그라미처럼 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b를 빨리 구할게요. 공간 없으니까 아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b 할 때 자 이 친구는 a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요. b는 지금 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b 곱하기 a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분수니까 역수라는 개념을 쓰면 좋으니까. 그러면 이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1 곱하기 이 친구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되죠? 즉 여러분들은 꼭지점이 바로 x는 3이라고 나왔고요. 다시 말하지만 굳이 y는 식이 심지어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얘는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x에 여기다 3 넣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사실 그때 y 값. 그렇죠? 3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3 빼기 1 되니까 바로 2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 여러분들 꼭지점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러분들 3,2인 거 아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되잖아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꼭지점이 3,2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x 빼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할 줄도 아셔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걸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산수가 보통 덜 실수 나기도 하고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이. 여기까지 따라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에이 귀찮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외우라고 하세요. 어차피 얘를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 정도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y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필2 갈게요. 필2는 방금 했던 내용에서 크게는 안 벗어나는데 그래도 한번 언급해줘야 되니까 필2로 갑시다. 자, 저는 다시 말하지만 근데 얘는 솔직히 공식 쓰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요? 완전 제곱식 자체가? 완전 제곱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정도면 앞에 개수가 1인데 뭐 그러면은 25 땡겨 썼으니까 빼기 25 해줘야 되고 원래 녀석이라도 바로 이렇게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돼야 안 돼요? 얘들아.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게 뭐죠? y축과 만나는 서 있는 x랑 y 값 중에 누구한테 0 넣어야 돼요? 어떤 애가 이렇게 있는데 뭐 y축과 만난다 잃어버리면 여기 이 좌표는 누가 0이죠? x, y 중에? X. 그러니까 x에 0 넣어서 그래요. x에 0 넣으면 당연히 y가 몇 나와요? 다 사라지고 x에 0 넣으면 0,15겠죠? 그래서 필수 문제 2번은 0,15가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이거 빨리 기계적으로 그려봅시다. 기계적으로 그려보면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5,10이고요. 마이너스 5칸, 4칸, 10칸 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로 블럭이고 y절편은 15라고 했으니 대충 우리 어차피 정확한 값은 필요 없어요. 부호만 중요해요. 대충 여기다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야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 지나는 사분면이 몇인 사분면? 1, 2, 3, 4,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3번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하시고 있을 때 몇 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럼 기계적으로 빨리 뭐 하면 된다? 저기 절편 빨리 구하시고 그렇죠? 꼭지점 구하시고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 한 세 가지만 파악하면 순식간에 그릴 수 있어요? 있더라.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응수 이해됐어요? 근데 저 왜 공식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거는 아직 2차 방정식 너 근해 공식 배웠지? 네. 그거랑 똑같아요. 너 근해 공식 배웠듯이 여러분들이 이거 했을 때 이거 사실 여기 정리돼 있긴 해요. 몇 페이지냐? 저기 146쪽에 위에 내용 중에 참고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완전 제곱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럼 유도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근해 공식도 이런 식으로 유도했었잖아. 기억나지?